마찬가지로요. 뭐 대부분의 한자들이 두 개의 자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자소로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나는 서울경이라는 글자고요. 하나는 허물호라는 글자예요. 서울경자는 고음자를 보면 뭘 표현했는지 금방 쉽게 알 수 있는데 높은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높은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옛날로 들어와서요. 옛날로 들어와서 높은 토대 위에 이런 건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나라에서 최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임금이겠죠. 임금이 머무는 집이라고 생각해야 돼. 임금이 머무는 집은 임금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임금이 머무는 곳이 있는 곳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서울경자예요. 서울을 표현해야 되는데 서울이 어떤 구체적인 물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임금이 사는 곳이거든. 근데 임금을 표현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임금을 표현하면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뜻이 우러나니까. 근데 옛날부터 뭐 피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뭐 전하라든지 각하라든지 뭐 폐하라는 것이 다 건물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것도 건물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지금. 높은 궁궐이 있는 곳 관련된 서울. 자, 그래서 서울을 갖다가 오늘날은 서울이라고 하지만 일정한 경계에는 경성이라고 했잖아요. 경성. 서울대도 옛날에 경성 제국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 서울경자가 오늘날 뭐 경부선이라든지 경인선이라든지 일대 쓰는 다 경자 아니에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는 경부선. 그다음에 허물자가 더 문제야 지금 사실은. 이 허물이 달리 얘기하면 잘못이야 잘못. 허물이 있다. 그 사람은 허물이 있다. 그 사람 잘못이 있다. 그게 허물이라는 말을 오늘날 사람들이 그다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허물이 잘못이 있어. 그래서 그 잘못이 크면은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죄가 돼요. 그래서 죄를 타는 글자가 한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글자도 뜻이 허물제자잖아요. 그러죠? 네. 잘못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큰 잘못은 죄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은 그럼 어떤 잘못이냐? 이 글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손이죠?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손인데 바로 이게 선이 하나가 이렇게 달라붙었네. 선. 이게 이게 손가락 부분 아니에요? 이게 손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손가락 부분이 저의 됐음을 표현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지금. 잘못. 이게 손가락이 잘못되는 거면 다쳤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야 지금. 손가락 부분이 저에 대해서 다쳤다는 걸 갖다가 표현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거 잘못해서 다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형태가 호재로 오면서요. 이 형태가 오면서 우리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 책에도 보면은 나발치자의 소전 형태처럼 이런 형태로 표현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불필요하게 너무 강조가 된 거죠. 이 저희 됐음을 표현하는 이 부분이고 나머지 이 손가락 일부가 이렇게 표현되고 손목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결국 이게 정화가 되고 이거 반듯하게 되고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막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요. 한자 가운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두 팔과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요. 다리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요. 살다가 보면 뭐 다치거나 해서요. 그래서 다리 하나가 이렇게 꺾여진 형태, 이게 절름거리가 된 형태죠.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글자의 차이점은
요것이 이렇게인데 요 부위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이렇게 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요 부위가 약간 더 이렇게 꺾여지는 거예요. 이게 막바로 꺾여지고 전륜머리 왕자가 이 글자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쓰는데 어떻게 돼요? 전륜 왕자를 그대로 와서 쓰는데 요거 약간 꺾인 이걸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돼요? 같이 써버리죠. 그럼 이렇게 써버려요. 이렇게 이 글자처럼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 글자 구분을 점을 찍어줘. 그래서 이제 서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는 요 글자는 계속 오늘날 전륜머리 왕자가 되고 요 글자는 손이 잘못해가지고 다쳤는데 잘못이 허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허물을 타면서 약수된 우로 쓰이는 거죠. 근데 왜 부수는 저기 전륜머리 왕 부수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부수자를 갖다가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비스는 것도 가득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가 이게 쌍날 철자하고 왼손 자자가 한 부수에 포함되어 있고 보세요. 벼화자 부수에 요 글자가 들어갔어요. 요 글자가 머리 교실 요 글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나무 끝 덩그러진 하니까 이 벼화자는 벼가 이렇게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것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나무 끝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꺾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꺾인 상황. 이건 벼화자인데 이것은 뭐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할 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나무 관련돼 있잖아요. 요 부수에 속해요. 요 부수에. 요 못할 글자가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삼고할 그렇죠. 상고할 글자. 상고할 글자 오늘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황당무게 할 때 쓰는 글자. 황당무게. 골게 뭐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원래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벼자가 아니고 요 글자가 돼야 돼. 이게 본자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벼자를 잘못 봐가지고 와변돼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뿐이야 지금. 근데 이게 전혀 벼자하고 상관없지만은요. 벼자 부수에 속해 이게 있는 것들. 자, 그랬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허물호자하고요 전륜머리 왕자를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이 허물호자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 갖고 이 글자가 음역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가 과일이 과실이 된 것처럼요. 과일하고 과실이 같은 말이죠. 잘할 집이 한자에서는 이음하고 시읒이 서로 교환이 잘 된다고 했어요. 수가 되고 치음계열로 들어가면 추까지 바뀔 수 있는데 이모음까지 추가되면서 치까지 왔었지. 치까지 오면서 결국 이게 차이점이 많아 보이지만은 치가 되고요. 서울이라는 건 나라의 중심이요. 서울로 향하면 나라에서 서울이 있을 때 위에서도 하든 아래서도 옆으로 가도 다 상경이야. 상경. 나아가는 거야. 서울로. 중심. 서울 향해 나아간다고 그렇게 봐야죠. 나아갈 치자. 나아갈 치자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자자가 달라붙으면은 치는 치인데 독수리의 독은 대머리 독자인데 머리가 없었는데 위에 머리털이 없는 건 독수리지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냥 수리죠. 수리치자인데 수리치자는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은 저 궁궐에 가보면 최고 위에 이게 용마루지. 용마루인데 이런 그렇지요. 이거 끝에 있는 용마루 양쪽 끝에 장식대에 있는 장식물이 있어요. 장식대화가 있는데 그걸 그렇죠. 이 잡상은 여기에 놓이고 이렇게 여기에 놓인 것들이 이제 여기에 쭉 늘어서 있는 것이
잡상이고 요걸 갖다가 치두라고 그래. 치두. 이게 독수리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수리의 머리처럼 보인다고. 치두 또는 치미라고 하죠. 치미. 소리게 치자를 써서 소리게 치자를 써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 새우 관련인데 그 날개 날개 꽁지처럼 보인다고 해서 치미, 이게 치미 또는 치두 또는 우리말로 망개 요 부위를요. 그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근데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이거 알아두고 있어야 될 글자가 나와요. 거기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글자에다가 발족변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치까지 왔는데 치 앞에 축까지 바뀌었는데 입성자 지역자를 붙여서 축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발이 달라붙었잖아요. 발로 찬다고 해서 찰축자, 축구할 때 쓰는 글자, 실축했다, 일축했다, 뭐 할 때 쓰는 축자예요. 자, 이런 데서요, 나발자에 쓰이고 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수리치가 산 이름에 영축산에도 네? 영축산 그때는 축으로 몰랐어요. 영축산이 영축산이라는 영축산인지 산의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영축산인지 말이 많은 산이죠. 근데 영축산에 축자를 입을 때로 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그때는 축으로 읽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 잘못됐다고 몰랐어요. 그 말이 많은데 제가 지명지문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 선생님 영축산을 가보신 모양이구나. 영축산을 근동에 살았구나. 저는 영축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영남할 일반 부스에 영남 앞에. 영남이라면 그 좋은 산이에요. 좋은 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이걸 옛날에는 영치산이라고 다 지명을 이렇게 썼는데 예. 지금은 영축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바꿔가지고 더 많이 쓰. 그 네티즌들이 그 말이 많더라고요. 왜 영치산을 그래요? 영축으로 썼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죠? 그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를 이제 그 취험한 거라서 축이 맞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음 같은 걸 확인해보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여쭈는데 저는 관심이 없던 상황,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산을 좋아하는 우리 건 선생님이나 경상도 사람은 영치산을 기억하는데 네. 좋은 산이에요. 저는 맨날 들어앉아서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데 제가 가본 산은 그래도 지리산 최고 많이 가봤고 지리산 4번, 설악산 3번, 한라산 1번. 지리산도 정령치 그쪽에만 가셨죠? 아니요, 천안봉. 저런까지 대학교 1, 2, 3, 4학년 여름방학 때마다 항상 변화서 들고 지리산 천안봉 갔습니다. 예. 대학교 때 한 일이 여름방학 때 지리산 천안봉 다닌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영남할 부스가 거기 운문 가지 그 해가지고 7개가 아주 참 좋은 산들이거든요. 아, 그래? 아니 영남합에서 그렇게 좋다며요. 내가 몇 번 가봤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 체력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근데? 전부 다 1000m가 넘어요. 아, 그 1000m 이상 못 가봤어요. 지리산도 근데 가셨는데 길잖아 영남. 젊었을 대학교 때.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 봉정암을 갔는데 봉정암 가면서 딱 갔다 오면서 생각이 이제는 1000m 이상은 못 가겠구나. 제 체력으로. 1000m 이상으로서는 마지막 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